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 이 둘이 만난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거대한 세력이 드디어 역사의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할 단 하나의 열쇠, 바로 프로토콜 레벨 KYC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금융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저희가 더 날카로운 통찰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금융,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는 규제라는 큰 파도 앞에서 충돌하면서도 또 섞여 들어가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내 돈을 내가 온전히 통제하는 비수탁 지갑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생존 전략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낡은 금융 질서는요, 지금 그 수명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사실 빚을 에너지로 삼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구는 줄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면서 이 빚을 갚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와버린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연금은 결국 바닥을 보일 거고 중앙은행이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의 가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예 박살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의 요새화입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핵심 자산은 이미 기성원 세대가 꽉 쥐고 성을 쌓아버렸죠. 월급 오르는 속도로는 절대 그 성벽을 넘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를 압도해버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건 훨씬 더 무서운데요. 바로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세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력을 쌓던 그런 단순 사무직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이 AI와 로봇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입장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돈을 벌 젊은 세대가 사라지니까 물건을 사줄 사람도 사라지죠. 동시에 나라는 세금을 거둘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경제를 돌리는 소비와 국가를 유지하는 세금이라는 엔진 두 개가 동시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은 국가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달러의 승화라는 개념이 바로 그들의 엄청난 국가 전략이에요. 낡은 종이달러 시스템 대신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로봇, 웹 3.0 경제에서 쓰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경제의 혈관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을 영원히 가져가려는 미국의 큰 그림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맨 앞에는 바로 월스트리트가 서 있습니다. 그들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이 거인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야망과 그보다 더 큰 두려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의 생존 카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죠. 예금이랑 대출 이자 차이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부동산, 국채, 금, 심지어 미술품까지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이 RWA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다음 금융시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RWA라는 새로운 시장을 먹고 싶은 거대한 야망과 만약에 고객이 자기 지갑 비밀번호,
즉 시드 구조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은행은 원래 당신 돈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하는 곳인데 네 돈은 네가 알아서 지켜 라는 이 비수탁 지갑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안 맞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은행이 고객한테 비수탁 지갑을 만들어줬는데 고객이 비밀번호인 시드 구조를 잃어버려서 몇십억 원짜리 자산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정 가면 은행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 못했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이 책임의 공백이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RW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눈앞에 두고도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로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고 월스트리트의 돈과 새로운 금융세계를 연결할 단 하나의 다리는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프로토콜 KYC입니다. 프로토콜 레벨 KYC.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신분증 검사소를 아예 박아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앱이나 거래소 같은 건물 입구에서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도시의 모든 도로, 모든 골목길 자체가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통제 구역이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100%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비유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M레벨 KYC는 입구에서만 검사하는 구멍난 그물 같아요. 일단 그물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익명의 돈과 얼마든지 섞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프로토콜 레벨 KYC는 모든 공기가 통제되는 무균실과 같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은 출처가 100% 투명하고 추적이 가능한 깨끗한 돈이죠. 바로 이것이 수천조 원의 기관 자금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인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업계 거물들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왕 테더는 여러 블록체인을 잇는 기술인 레이어 제로와 손을 잡았고요. 스텔라 CEO는 래핑 자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래핑 자산이라는 건 진짜 자산은 금고에 넣어두고 보관증만 유통시키던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가짜 보관증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직접 체인을 넘나드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산이 움직이려면 그 도착지는 반드시 신원이 확인된 안전지대, 즉 프로토콜 레벨 KYC가 적용된 곳이어야만 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즉 프로토콜 레벨 KYC가 적용되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프라까지 이미 구축해 놓은 곳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숫자 230개국 이상. 이건 UN 가입국 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거의 모든 곳에 금융신경망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월스트리트 입장에선 어떨까요? 230개국의 정부와 규제당국에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이 고속도로에 바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숫자, 175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앱 사용자가 아니에요.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AI 안면 인식을 통해서 아주 엄격한 실명 인증을 마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체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유저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RWA 상품을 팔고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된 금융 군대나 다름없습니다. 익명의 주소가 아닌 신원이 확인된 거대한 네트워크. 이게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거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월스트리트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두 가지 핵심 기술로 완성됩니다. 첫째, V20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단순한 돈 보내기를 넘어서 RWA 자산의 이자나 배당 같은 복잡한 금융계약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기술이죠. 둘째는 AI 기반 JKP KYC입니다. 이건 또 뭐냐? 내 민감한 개인정보는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나 신원 인증된 합법적인 사용자 맞아 라는 사실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즉,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금융 규제는 만족시키는 월스트리트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해답인 셈입니다.
275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주는 법칙이 바로 메트칼프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1, 2, 3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1, 4, 9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죠. 1750만 개의 검증된 지갑들이 서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만들어질 가치는 단순 덧셈이 아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폭발력을 가질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낡은 시스템의 붕괴, 월스트리트의 딜레마,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인 프로토콜 KYC와 파이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부의 이동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첫째, 부채 자본주의라는 낡은 기둥이 결국 무너집니다. 둘째, 살아남기 위해 월스트리트는 RWA를 유통시킬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드 구절 관리라는 책임의 덫에 갇혀 있죠. 바로 그 순간 프로토콜 KYC라는 단단한 다리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가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은 이 유일하고 안전한 다리를 통해서 전 세계 개인들의 지갑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의 대이동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4차 산업혁명의 기축통화로 업그레이드하는 달러 승화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이미 230개국에 1750만 명의 프로토콜 KYC 지갑이라는 완벽한 배전망을 깔아놓은 파이 네트워크는 월스트리트의 RWA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유일한 금융운영체제, 즉 파이낸셜 OS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왜 비수탁 지갑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가격 변동에 돈을 거는 투기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다가올 새로운 금융 질서에 참여하고 월스트리트가 제공하는 RWA 자산을 차별 없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바로 금융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생존 키트가 되는 거죠. 거대한 부의 이동을 위한 레일은 이미 깔리고 있습니다. 기차는 곧 출발할 거고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존 키트 준비되셨습니까?